제19대 대통령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대구에서는 문재인, 홍준표 후보가 어제 첫 유세를 시작하며 대구 경북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버스기사 채용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위해서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대구시도 채용 비리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추락이 시즌 초반 이어지고 있습니다. 꼴찌라는 성적도 문제지만 별다른 해법이 없어 더 심각합니다. 안동 중앙신시장이 청년몰을 개장하면서 상생 바람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우선 아침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군위의 가시거리가 100m, 경북 의성 지역은 140m 안팎까지 시야가 좁아져 있습니다.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한두 차례에 걸쳐서 조금 내리다 말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우리 지역에 도 황사의 영향권에 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입니다. 대구 10.6도, 안동은 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23도, 안동 22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장미 대선으로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문재인, 홍준표 두 대선 후보가 어제 첫 유세를 시작하며 대구 경북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최초로 대구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문재인 후보는 먼저 대구 228 기념탑을 참배했습니다. 성서공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며 일자리 창출 100일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문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집권 후 즉각적으로 10조 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경북대 북문에서 가진 첫 거리 유세에서는 세대와 지역 차별을 뛰어넘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대구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구 대통령, 부산 대통령, 광주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대구 칠성시장,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면서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차질 없는 추진 등 지역 공약 이행을 통해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경북 공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공항입니다. 도심 공항을 이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항이 또 제대로 갖춰져야지 첨단 산업들이 대구 경북 쪽으로 오게 됩니다. 동성로에서 가진 첫 거리 유세에서는 보수의 결집을 통해 보수 정권 재창출을 실현하자며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이 자신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좌파 정권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 당에 투표를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맞죠?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구 경북 표심을 선점하기 위해 각 대선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선거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오늘 대구를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안 후보는 오늘 오후 1시 반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상인연합회장 등을 만난 뒤 거리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문시장 거리 유세를 마친 뒤에는 대구시 중부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대구의 한 시내버스 회사 간부와 기사들이 기사 채용 과정에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버스기사가 브로커로 나서서 구직자와 회사를 연결한 정황이 잡힌 겁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대구에 있는 한 버스 회사를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뒷돈이 오간 정황을 잡고 회사 간부들과 운전기사의 휴대전화, 입사 관련 서류를 압수해갔습니다. 예, 우리 사무실을 위해 부산과하고 제과하고 그래가 휴대폰하고 전화하고 그 조사받아도 사람이 뭐 이래 중간에서 뭐 이래 받고 뭐 이래 하고 이랬는데 부사장과 노조위원장 등 입사 관련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전직 버스기사 출신인 A씨가 버스 회사 취업을 미끼로 뒷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되고 싶은 사람과 버스 회사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사고를 자주 일으킨다는 이유로 해고 압박을 받은 한 운전기사가 취업돼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겁니다. 그렇게 제가 걱정 놀래갖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이런 말을 하고 있노 하면서 그래 내가 거꾸로 지부장을 하다가 한테 그 이야기했는데 경찰은 채용 과정에 최소 수천만 원이 오간 것으로 보고 뒷돈과 관련자의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하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안 주면은 취임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어떤 박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료수라든지 양주 박스가 이런 데 넣어가지고 같이 줘버리는 거예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잊을만 하면 터지는 운전기사 채용 비리. 대구 버스업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이처럼 대구 시내버스 기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문제는 시민 세금을 한 해에 1,000억 원이 넘게 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대구시가 민간 회사의 채용 문제라면서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 양관희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기사를 희망했던 김모 씨 등 4명은 노조 간부여서 채용을 도와줄 수 있다는 A씨의 유혹에 넘어가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채용 시험에서 떨어졌고 돈만 받아먹은 A씨는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채용 관련돼서 면접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한 걸로. 버스기사 채용을 미끼로 한 대규모 지난 2008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억대의 사기를 친 전직 노조 간부가 적발됐고 2011년과 15년에도 채용 비리가 터졌습니다. 버스 기사들 사이에선 취업에 돈이 오간다는 것이 공공에 난 비밀입니다. 시내버스 취업하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 안 주면 취업 못한다는 그런 얘기는 소문이 파닥에 다 나와 있는데 2006년부터 준고용제가 도입되면서 버스기사의 급여 등 처우가 나아져 입사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채용 과정은 불투명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채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사용자 측과 노조 측 동수로만 구성돼 얼마든지 비리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1,000억여 원의 세금을 26개 버스업체에 지원한 대구시는 이딴 채용 비리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인사 채용 관련해서는 직원 채용이라서 이게 뭐 법령상 우리가 시에서 강제할 그런 게 따로 없습니다. 회사의 채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구처럼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서울과 부산시는 채용 과정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고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는 지원금 삭감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간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감시를 한다든지 또는 시 차원에서 선발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회사들이 뽑아가든지. 한 해 대구에서 신규 채용되는 버스 기사 수는 200명가량. 대구시가 부조리의 근원을 없애는 데 주저하는 사이 또 다른 채용 비리의 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요즘 최강 삼성이라는 응원 구호가 무색하죠.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추락이 올 시즌도 초반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꼴찌라는 성적도 문제지만 현재 구단 사정을 보면 별다른 해법이 없다는 게 더 심각해 보입니다. 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막 이후 주말 3연전을 1승 2패로 마치더니 이후 7연패까지 당했던 삼성. 연패 탈출 뒤 부산 원정에서도 1승 2패 초라한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3승 11패로 유일한 2할대 승률인 삼성의 순위표는 맨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투수의 호투에는 타선이 침묵하고 타선이 폭발하면 불펜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부진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삼성의 구단 운영을 볼 때 별다른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팀 내 대형 FA는 놓치고 영입한 선수들의 활약은 인상적이지 못한 상황. 선수단 구성부터가 삐걱거렸고
지금의 추락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프로야구 특A급 선수 최영우 선수라든지 차우찬 선수를 내주고 데려온 선수들은 특A급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선수 보강 차원에서도 삼성이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삼성은 부상에서 돌아온 장필준부터 퓨처스에서 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박한희와 주전 유격수 김상수의 복귀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가을 야구의 기준점이 될 5할 승률에 시즌 초반부터 벌써 승패 마진은 -8입니다. 한때 우승이라는 단어가 익숙했던 명문 삼성의 초라한 현실에 새 야구장의 화려함은 팬들의 철양함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주 쪽샘은 신라 귀족들의 무덤이 밀집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수백 기의 고분과 갑옷 등 발굴 성과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이달 22일 발굴 현장을 일반에 추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쪽샘 44호 고분 발굴 현장. 조사원들이 붓으로 돌의 흙을 털어내고 물을 뿌려가며 세심하게 현장을 보존합니다. 쪽샘 유적은 4, 6세기 신라 귀족들의 무덤이 밀집한 곳으로 천마총 등 왕릉이 있는 대릉원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이 이름 자체는 이 고분과 관계는 없지만 이 지역에 계속 있었던 것들, 이 신라 무덤들 자체가 대릉원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 자체는 결코 대릉원에 뒤지지 않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적석 목각분을 비롯한 수백 기의 고분들을 새로 확인했고 기마무사와 말이 착용한 갑옷들을 최초로 발굴하는 등 주요 학술 성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 전 과정을 공개 중인 44호 고분 발굴 현장과 함께 오는 22일 쪽샘 북서쪽의 신라 고분 분포 조사 현장이 추가로 공개됩니다. 요 주인공, 무덤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기 위한 어떤 과정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흙들을 덜어내서 유물들이 부장되어 있는 공간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발굴 단원들이 쪽샘 유적 발굴의 목적과 방법, 유적의 성격 등을 방문객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3D 스캔 등 다양한 발굴 작업을 통해 고분을 만드는 과정과 당시의 기술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유물을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 행사도 마련돼 신라인들의 영원한 안식처를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늘어난 4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종이류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늘고 경북의 기계와 정밀기기 수출이 150%나 늘었으며 동남아와 중남미로의 수출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수입은 연료와 철강제 수입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늘었고 무역 수지는 7%가 증가한 2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청년들이 전통시장계 트렌드가 됐는데요. 안동 중앙신시장도 청년몰을 개장하면서 상생바람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신시장에서도 가장 한적하다는 포목 상가지구, 빈점포 사이로 모던한 인테리어의 매장들이 불을 밝혔습니다. 근육질의 사장님이 햄버거 패티를 굽고 스테이크는 불판 위에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안동시가 육성한 청년몰 10곳이 문을 열고 첫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여성들의 발길을 붙드는 샐러드바부터 묘한 분위기의 철학관, 아기자기한 떡 케이크와 유기농 잼까지 업종 또한 다양합니다. 안동에서 나는 사과와 이제 안동 말을 이용해서 블루베리랑 자몽, 라즈베리 같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믹스해서 이제 만들고 있어요. 평균 나이 34살의 창업주들은 안동시로부터 창업 교육과 홍보는 물론 실제 창업 비용도 60% 이상 지원받았습니다. 매장은 평당 2만 원에 파격가에 임대했습니다. 시에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점포를 얻을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젊어지는 시장이 반가운 건 기존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먹으러 왔다가 이불도 볼 수 있고 오는 고객들이 젊은이가 오네. 그래서 우리 시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곳 포목골목에는 비어있는 점포를 리모델링해 앞으로 20여 개의 청년 점포가 추가 입점하게 됩니다. 안동시는 내년까지 15억 원을 투입해 신시장을 청년 창업지구로 조성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지역 한 일간지에서 부동산을 담당했던 기자가 재직 당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은 뒤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의 모 일간지 부동산 전문 기자였던 A씨. 2013년부터 부동산 강연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제가 10년 걸어온 길입니다. 엄청나게 부자가 많이 생겼는데 어차피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이야기할 때는 믿으면 돼요.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A씨는 부동산 경제연구소까지 세워 100여 명의 교육생들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연 20%의 고수익을 약속하고 200여억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동산 전문 기자인 A씨의 공신력을 믿고 투자했지만 사기로 드러났다면서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대방 교육생한테 확신을 주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도 대구지방검찰청은 A씨와 부동산경제연구소의 본부장인 B씨에 대해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주인 검사를 부장검사급으로 격상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다문화 교육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8.5%가 늘어난 17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문화 유치원과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등에 3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 적응 등을 위해서 6억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경북 적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학생은 7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8.3%가 늘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달 말까지 50여일 동안 대형 공사장과 화재 취약시설, 전통시장에서 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30건은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300여 건은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는 13,000여 곳에서 안전 대진단을 벌여서 약 90곳의 공공시설에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비상 유도 등 예비전원 불량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했습니다. 또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민간시설은 230곳으로 나타났는데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불량과 주차장의 천장 균열 등이 지적됐습니다. 저지대 농경지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4개 지구에 국비 458억 원이 투입돼서 배수 개선 사업이 진행됩니다. 선정된 지구는 김천시 금송지구를 비롯해 상주시 흥각, 영주시 호문, 고령군의 야대 등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됩니다. 성주군 후포와 안포지구 등 2곳은 올해 기본조사지구로 확정돼서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될 예정입니다. 메디시티 대구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3년 연속으로 의료도시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출고의 브랜드를 직접 평가하고 선정하는 상으로 메디시티 대구는 2015년과 16년에 이어서 올해도 의료도시 부문 대상으로 뽑혔습니다. 대구시는 의료관광 활성화와 첨단 의료 복합단지 활성화로 의료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메디시티 대구라는 브랜드를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음악을 소재로 한 이색 시티 투어 버스가 대구에서 운행됩니다. 대구의 한 문화마을 협동조합이 정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더 플레이버스, 일명 김광석 음악버스는 일반 시티 투어 버스와는 달리 관광객이 특정 장소에 내리거나 해설사가 타지 않고 전문 DJ와 공연자가 버스 안에서 이야기와 음악을 들려줍니다. 김광석 음악버스는 이달 28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에 운행하며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우선 아침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경북 의성의 가시거리가 140m, 군위 지역은 100m 미만으로 시야가 무척 답답한 상황이고요. 오후부터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한두 차례에 걸쳐서 조금 내리다 말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우리 지역에도 황사의 영향권에 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고요.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구미의 아침 기온은 10도, 김천 7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2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9도, 낮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모레는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